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분위기 계속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다가올 경제 지표들,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것이 연준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라서 나쁠 건 없지만 미국 증시 과연 오름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예탁금, 주식 예탁금이 55조 원 아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5조 원 아래라면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주식을 안 하겠다, 주식하려고 넣어둔 돈도 다시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개인들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 컸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또 다시 반등의 불씨를 살리고 있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4%나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6만 전자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이 이야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네.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어떤 입장이 좀 될 것 같고, 7월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7월 들어서면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상승 마감이냐 아니냐, 즉 7월의 시작을 잘 끊었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도 무난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제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분위기 아직 살아있어, 아직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1.12%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8%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둘 다 잘 올라왔고,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마감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도대체 뭔데 이렇게 올라간 거야?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재료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인데, 자, 6월 달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금 25만 명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월 달에는 무려 39만 명이 증가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고용보고서, 고용이 지랄 같네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고용이 줄어든 것이 오히려 연준의 움직임들에 조금 더 희망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용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7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용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제 물가만 일단 무조건 잡겠다. 지금 연준이 이 약간 물가 때문에 미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물가가 2%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2%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버팅기다가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막 미친듯이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아래로 뚝 떨어져 있으면은 과연 얘네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지 되게 궁금하죠. 이게 뒤따라가는 전략들은
파월의 특기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근데 뭐 어쨌건 네, 지금 이렇게 물가를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고용이 지금 나쁘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확고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의견이고 우리의 의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장이 막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저렇게 확고하게 간다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지표다. 이 고용지표가 오히려 나쁘게 나와야지 그것이 증명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증시는 뭐 악재가 나와도 그것이 호재가 되기도 하고, 뭐 호재가 나와도 악재가 되기도 하고, 뭐 난리니까요.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보죠. 이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의 매파 성향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주가가 안도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즉 고용이 나빠도 네, 이 연준의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이것을 잡기 위한 확실하게 나오는 모습이 좀 될 거고, 또 이것보다 나쁠 수가 있겠냐, 이것보다 공격적일 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없다라면 이제는 좋아질 일밖에 없겠죠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것도 보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뭐 일단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끝났어.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자 폭풍이 지나갔으면은 이제 한동안은 태풍이 오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희망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는 이제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이 나빠져서 일단 시장이 붕괴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또는 고용이 붕괴됐기 때문에 연준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 물가 확실히 때려잡을 것 같다 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주말장을 우리가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주말이 돼버렸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냥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연준이 뭐 금리를 얼마큼 올리네 내리네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는 거고, 네. 또 새로운 지표가 나오면 그거 지표 또 같이 참전시켜 가지고 야 얘가 이런데도 얘가 이렇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시장 일단은 네, 재료가 어떻든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보리스 존슨이죠. 이 총리가 이제 영국 총리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러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이 주가라는 것이 참 보면은 되게 어이없이 올라가고 어이없이 내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올랐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 올라갔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22개월 만에 55조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국내외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증권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 이제 좀 욕을 좀 먹을 필요성도 있겠죠. 네, 증권사들은 이제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 이용한 그런 느낌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뭐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걔네들 상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증권사들이 리포트 써대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그거를 가지고서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 다 이게 개판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한 뭐 어떤 그런 뭐 그 말로는 위하는 거 많이 있었죠.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개인들 그 등에다가 빨대 꽂아놓고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돈 버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네, 저기 코인 거래소 같은 느낌이죠. 지금 코인이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거래소, 코인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네, 수수료로 뭐 몇백억, 몇천억을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증권사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신용, 이런 거 팔아먹어가지고 막 돈 엄청나게 벌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많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신용 잔고도 줄어들죠? 거래량도 줄어들죠? 거래 대금도 줄어들죠? 그럼 지들이 무슨 수로 돈을 벌겠습니까? 이게 다 개인들한테서 받아먹는 돈인데, 이렇게 개인들 그냥 찬밥 신세를 하니까 지들이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들이 저렇다고 뭐 실적이 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죠. 걔네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렇게 뭔가 인식의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다 같이 좀 돕고, 뭐 좋을 때는 좀 자기들도 뭐 수수료 장사를 해서 좀 벌어는 거 상관없겠지만, 이럴 때는 또 개인 투자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실적이 좀 많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꾸준히 실적이 나빠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수가 3000포인트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요, 증권사가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증권주들이 같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이 될 텐데, 당분간은 그 부분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뭐 많게는 뭐 20몇 %에서 이제 35%까지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어떤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또 증권사에게 맡겨놓은 예탁금 같은 경우도 다 내놔 해가지고 가져간다. 그 현금 가지고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현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예탁금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채권을 사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금을 사러 갈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만, 일단 투자라는 어떤 부분에서 예비치로 넣어놨었던 이런 예탁금이잖아요. 아직은 살 자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오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탁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마저 빼간다는 것은 나 앞으로 주식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좀 부담을 줬고, 또 시장이 하락하면서 증권주들이 가장 큰 부담감을 표현을 하고 있다. 또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주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증시 거래량이 역대급 바닥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뭐 더 나빠질 게 뭐 있겠느냐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업황은 더 나빠질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질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땐 증권주도 바닥, 시장이 내릴 때는 증권주도 바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증권 종목들, 증권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시장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홀딩이죠. 그 다음에 내려갈 거라 생각한다면 같이 매도를 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권주들은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만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올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무조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높아진 삼성전자. 저평가에 대한 매력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문제였지. 과연 그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뭐 6만 전자, 7만 전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긴 한데, 아무튼 뭐 부르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반대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뭐 6만 전자가 회복되든 7만 전자가 회복이 되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골 때리는 게요. 제가 이번 주 초였던가요?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잠깐 얘기 드렸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엉망일 것이다. 실적은 4분기나 돼야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차피 2분기는 약간 비수기다. 그리고 뭐 비수기 때 실적 줄어드는 거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3, 4분기 때 되면 이제 실적 전망치들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때는 성수기다. 이런 리포트는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어제였죠?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바로 엿을 매겨버립니다. 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일단은 뭐, 어떻게 합니다. 컨센서스, 즉, 증권사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94% 늘어났어요. 77조 원.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14조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일단 다 증가했잖아요.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뭐 이거는 굉장히 빈약한 그런 핑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것은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지금 7일날 목요일날 발표가 된 거니까 뭐 겨우 한 3, 4일 전에 내놓은 그런 리포트나 내놓은 그런 어떤 전망치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좀 빗나간다는 거죠. 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 3분기에도 실적이 나쁠 거예요 얘기했다가 뭐 사상 최대 시장 나와버리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 좋아지면서 주가가 바닥 잡고 한 번 더 올랐었던 오르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이제 8만원까지 한번 올랐었던, 그런데 결정적인 기인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 괜찮아요. 3분기부터 좋아져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나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작년 3분기 상황을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또는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요. 제법 큰 폭의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꼼수 아니냐, 니들 리포트를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춘 곳은 6월 이후에 무려 14곳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3전의 목표 주가는 K프투자증권의 9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7만원대, 8만원대 막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시장이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목표치를 낮추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목표치도 같이 낮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표치를 낮췄기 때문에 너희들도 조금 조심해주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가가 5만원대인데 목표 주가가 8만원대로 내려갔으니까 조심해라가 아니라, 목표 주가가 8만원대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매력적이니까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증권사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실적도 감소하고 모두 감소하긴 해요. 그렇지만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너나 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어쨌건 삼성전자를 그래서 6만전자 갑니까? 그렇다면 지금 5만원전자일 때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부분들은 내가 끝까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모아가겠다. 장기가 뭐 몇 개월, 1년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길게 보는 장기죠. 그렇게 모아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균일하게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어떤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산다라면 내가 조금씩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방에 털어가지고 길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요. 단기 매매로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중간에 무조건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삼성전자로 들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3전 가지고 뭐 잠깐씩 올라가는 거 띄어먹고 그럴 때 맛있어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독이 되고 재미가 들리게 되면 3전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단타를 걸게 되는 상황이 보일 겁니다. 나쁜 거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원을 가든 6만원을 가든 7만원을 가든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대응할 것인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용보고서를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된 시점에서는 증시 시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변동성에는 휩쓸리지 않은 상태로 잘 마무리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예탁금이 55조원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개인들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증권사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뭔가 개인과의 어떤 부분들 좀 통감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나게 된다라면 조금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시장에 참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고요. 또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 시장에 참여자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둘 다 양날의 칼이 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만원을 회복할 것인가? 이거는 뭐 회복은 반드시 해주겠죠? 네, 7만원이고 9만원이고 10만원이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6만 전자 회복될 것 같아요 라는 것 때문에 쪼로로 가서 매수를 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단타 쳐야지 이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네,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 그 다음에 나의 대응 전략 또는 대응 기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물려있는 상태인가, 아니면은 신규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갈 것인가, 뭐 등등등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일 것인가? 상승기에는 추적 매수를 한다. 추격 매수를 한다. 주가가 오르면 초조해진 나머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주식을 사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고가에 사는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행태가 되는 것이다. 강세장일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자, 강세장인데도 기다려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막 안달병 나신 분들 계시죠? 야, 이거 사야 되는데, 우와! 막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그냥 막, 네, 참지를 못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실제로 못 참고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매매 중독이에요. 네. 매매 중독은 걸리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장에서도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 때까지. 네. 내 목표의, 어떤 범위 안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그 범위 안에 사냥감이 들어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라.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너무 또 허둥지둥 막 매수하거나 막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세요. 아직도 저점권에서 올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아직 바닥에 대한 신호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상승 장에서 좋은 분위기 이끌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즐거운 주말까지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